몬테소리의 일상생활 도구로도 유용한 청소 도구 세트예요. 꼭 몬테소리가 아니더라도 이맘때쯤이면 아이들이 대부분 청소에 자발적인 흥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뱃사가 구입한 것은 멜리사 앤 더그에서 나온 이 제품인데요. 빗자루와 쓰레받기, 대걸레, 먼지떨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특히 대걸레는 아주 실용적으로 청소에 활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하긴 어렵긴 했어요. 하지만 청소하는 엄마 옆에서 자기도 청소한다고 부지런을 떠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좀 더 크면 실제로 부스러기들을 쓰레받기에 쓸어 담는다거나 하는 몬테소리 일상생활 활동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아마존의 이 제품의 탑 리뷰로 한 편의 단편소설처럼 재밌는 글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멜리사 앤 더그 제품의 구성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빗자루 2개와 쓰레받기로 구성된 이런 제품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장난감은 뱃사가 며칠 전에 구입한 자노드사의 장난감인데요. 같은 모양이지만 크기가 다른 도형을 맞는 사이즈의 자리를 찾아 넣는 연습, 더 큰 도형 안에 작은 도형을 차례대로 넣는 연습, 더 큰 도형 위에 작은 도형을 차례대로 쌓는 연습을 하면서 뭐가 뭐보다 작고 크고 이런 크기 개념을 익힐 수 있어요. 몬테소리 교구로서 하나의 단점은 홀 맞추기, 쌓기, 포개어 넣기 등 여러 기능이 혼재된 장난감이라는 거예요. 몬테소리에서는 아이들이 조작할 때 하나의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기능만 가진 교구를 선호하거든요. 그렇지만 한 교구를 여러 명이 사용하고 교구를 많이 비치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한 장난감을 최대한 다양하게 오랫동안 활용해야 하는 가정의 상황은 분명 다르다고 생각해요. 또한 장난감을 어떤 식으로 진열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에 아이가 집중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장난감의 특징 중 하나는 몬테소리에서 Control of Error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아이가 틀린 순서로 포개거나 쌓으려고 할 때 부모님이 그거 틀렸어, 여기에 이걸 넣어야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교구 특성상 아이가 스스로 이거 아니네? 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의 가르침 없이 아이가 조작을 통해 스스로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아이는 그 오류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더 몰입하고 이를 통해 배움도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네스팅이라고 하는 포개어 넣기 활동, 스태킹이라고 하는 쌓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컵이나 박스 장난감 역시 컨트롤 오브 에러가 가능하며 크기 개념을 학습하는 데 좋아요. 심플하다는 점에서 그림스사의 이런 제품들이 이상적이고 많이 추천되긴 하나 더 저렴한 옵션들도 많이 있으니 잘 찾아보세요. 뱃사네 집에는 중고로 구입한 이 멜리사 앤 더그 제품과 다른 장난감을 샀을 때 사은품으로 딸려온 이 네스팅 컵 세트가 있는데 둘 다 다미가 잘 가지고 놀고 있어요. 처음부터 많이 주시면 어려워하고 흥미를 잃을 수 있으니 2개로 시작해서 잘 하게 되면 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좋아요. 이 제품은 이 몬테소리 교구와 유사한 원리를 가진 장난감인데요. 길이는 같고 너비만 달라지는 이 당근들을 알맞은 자리에 꽂는 장난감이에요. 구멍에 하나씩 꽂아보면서 아니네? 하고 스스로 오류를 깨닫고 다른 자리에 꽂아보는 컨트롤 오브 에러가 가능하고 역시 크기 개념을 익힐 수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돌리면 잠기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풀린다는 룰을 익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정교한 소근육 조작을 요구하는 너트와 볼트 장난감이에요. 뱃사는 이 제품으로 직구하였는데요. 다미가 페트병 뚜껑을 돌려서 열고 닫는 것에 상당한 흥미를 보일 때 알려주었더니 한동안 선반에서 다미의 상당한 인기를 독차지하였어요. 분리해 놓았을 때 너트를 볼트에 끼우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미리 끼워 두시고 돌려서 넣는 것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능숙하게 한다 싶으면 너트를 볼트에 끼우는 것부터 스스로 하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다만 다미의 경우 잘 못하면서도 미리 끼워져 있는 상태일 때보다 분리되어 있을 때 더 흥미를 가지는 것 같긴 했어요. 아이를 잘 관찰하시면서 어떻게 제시되었을 때 가장 흥미를 가지는지 잘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너트를 볼트에 끼우는 시범을 부모님이 처음에 천천히 여러 번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브알라사의 너트와 볼트 장난감이 있고요. 하페 제품도 있습니다. 다만 베사가 직구한 스쿨지 제품의 경우 너트와 볼트가 같은 색이거나 같은 모양일 때에만 결합이 되는데 브알라와 하페 제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구 세트 장난감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웬만하면 너트와 볼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너트와 볼트 장난감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근육 활동은 아니지만 작은 피규어들이 이것저것 있으면 아이와 함께 놀면서 풍부한 언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자가 소파 위에 올라갔네? 사자가 상자 안에 숨어 있어요. 사자 한 마리와 무당벌레 2마리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등 실생활에서 만들어주기 어려운 다양한 문장을 아이에게 들려줄 수 있거든요. 자동차에 태운다거나 일렬로 늘어놓는다거나 하는 등 다양한 놀이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좋고요. 몬테소리 측면에서 보면 돌 이후의 아이들은 작은 물체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작은 물체에 대한 민감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아기들이 책 한 구석에 작은 개미나 무당벌레 등에 집중한다거나 바닥에서 작은 콩 같은 게 보이면 지나치지 않고 꼭 주워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실물을 작게 만들어 놓은 작은 미니어처 모형이나 미니 피규어는 아이들의 흥미를 자연스럽게 유발해요. 또한 베사가 이미 소개드린 적 있는 몬테소리 활동인 물체 카드 매칭 활동을 통해 2D의 이미지가 3D의 실물에 대응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기에도 좋습니다. 외국에서도 몬테소리 활동에 자주 사용되는 피규어 세트가 이 사파리 LTD라는 회사의 튜브 시리즈인데요. 동물이나 곤충 등 흔히 볼 수 있는 피규어들은 물론이고 악기라던가 건물, 해적, 우주 등 다양한 테마의 미니 피규어들을 괜찮은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아이가 특히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다면 한번 구입해서 가상놀이 등에 활용해 보세요. 너무 작은 피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이가 삼키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쉐입소더라고 하는 모양 맞추기 장난감은 베사가 돌전 아기 대상으로도 하나 추천드린 적 있는데요. 아마 도형 자체를 가지고 흔들어보고 떨어뜨리면서 놀거나 통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잘 놀았을 거예요. 실제 구멍에 모양을 넣는 것은 돌이 지나서야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구멍이 하나만 뚫린 장난감으로 시작하시면 좋아요. 몬테소리 교구 중에도 있고 아니면 손쉽게 DIY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가장 쉬운 원기둥 모양은 15개월 이전부터도 가능할 것 같고요. 사각기둥과 삼각기둥은 조금 더 어려워요. 다미는 17개월 무렵에 성공했어요. 구멍 하나만 있는 도형 맞추기를 아기가 무리 없이 잘 한다 싶으면 3개, 4개 이상의 구멍이 뚫린 모양 맞추기 장난감을 하나 정도 구비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미 베사가 추천드린 톨로 구르기 장난감이 있다면 이걸 활용하셔도 좋고 박스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만들어 주셔도 괜찮아요. 모양 맞추기 장난감은 시중에 워낙 많긴 한데요. 심플하고 직관적이고 아기가 조작하기 어렵지 않은 것 위주로 고르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클수록 더 많은 면과 더 많은 구멍과 복잡한 도형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니 아이의 원령을 참고해서 구매해주세요. 시중에 파는 도형 맞추기 장난감들이 한 면이 아니라 여러 면의 구멍이 나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는 직관적으로 다가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건 한 면에만 구멍이 나 있고 디자인도 심플한 편이라 좋았어요. 다만 다 넣고 나서 아이가 스스로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아이들은 특정 스킬을 마스터하기 위해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할 때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자를 다시 여는 것이 방해물이 된다면 짜증을 내고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심플함과 퀄리티를 갖춘 장난감입니다. 가격적인 면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도 비교적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이 열고 닫는 활동 자체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잘 디자인되어 있다는 점이 특히 좋았어요.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고 아이의 시선에서 한 번에 보이는 구멍이 많지 않아 난이도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붕 뚜껑이 잘 열려 불편하다는 후기가 있긴 한데 눕히거나 뒤집어야 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도형의 가지수도 많고 구멍도 많아서 조금 더 큰 아이들에게 적합한 것 같아요.
적어도 20개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 면을 위로 향하도록 돌려가며 놀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뚜껑이 잘 열려버린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자가로 자석이라도 달면 더 좋겠네요. 역시 좀 더 큰 아이들에게 적합할 것 같은 장난감입니다. 한 면이 도형 넣기가 아닌 다른 기능이 있어서 두 가지 기능이 있는 장난감이라는 점에서 몬테소리 측면에서는 다소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손을 넣어서 도형을 꺼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숫자나 알파벳의 경우 도형보다 좀 더 난이도가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장난감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존 리뷰가 매우 좋았습니다. 아이가 막대에 구멍이 뚫린 도형들을 잘 꽂는다면 좀 더 어려운 활동인 실꿰기 활동으로 넘어가 볼 수 있어요. 막대에 꽂는 구멍 뚫린 도형들이 집에 있으시다면 따로 실꿰기 장난감을 사는 대신 좀 두꺼운 끈을 구하셔서 실꿰기 활동을 구성해 주셔도 돼요. 참고로 신발끈 등 일반 끈을 사용하실 때에는 끼우는 도형이 이렇게 두께가 있는 것보다는 얇은 도형이 더 쉽습니다. 끈 앞부분에 이런 식으로 나무가 보강되어 있을 때에는 끼우는 도형의 두께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요. 앞서 말씀드렸던 숲소리의 실꿰기 제품도 괜찮고요. 같은 브랜드의 이런 제품들도 있어요. 핫페 제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밖에 나갈 때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아 보이네요. 플랜토이즈의 이 실꿰기 제품은 사실 2돌 미만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아마존 리뷰가 아주 좋고 꽤 오랫동안 아이들이 잘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인 것 같아 추천드려요. 핫페 울퉁불퉁 고리와 퍼즐이라는 장난감인데요. 위에서 눈으로 보고 잘 돌리면서 피스들을 말뚝에 꽂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쉬운 파란색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가지고 놀게 하시고 하나하나 잘 하게 되면 2개, 3개, 4개를 한 번에 놓고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멜리사 앤 더그의 자물쇠 퍼즐인데요. 직구하신다면 괜찮은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으나 한국에서 구입하려고 하니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테소리 철학을 반영하는 장난감으로 항상 추천되는 제품이기도 하고 아마존 리뷰도 매우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 Wow. Blow your nose all of a sudden? And you get another paper? You have something? You know something? Cleaning started. Dummy's clean. Washing your neck with it?